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거래자들 진행의 이수연, 조지은입니다. 네. 오늘 수연 씨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 있었나요? 제가 좀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손절을 참 많이 해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입절을 성공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치킨 얻어먹을 수 있나요? 치즈볼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내마녀의 날이었는데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이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이었던 만큼 여러분들도 궁금한 부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거래자들 1부부터 2부까지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모신 두 분의 위원님들 모셨는데 바다 계신 허반석 위원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래자들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김선윤 전문가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왜요? 이 자리에 김선윤 전문가님을 제가 꽤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옆자리에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게 될 줄은 또 처음이고요. 네. 오늘부터 제가 열심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열심히 김선윤 위원님과 함께 방송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정한 바닥의 신이시죠. 김선윤 위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반석 위원님께서 함께하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이길래? 견제받으신 것 같은데. 일을 그냥 같이 오래 한 사이이고요. 네, 뭐 그냥 잘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잘못하셨는데 이제 분석의 신으로 정말 분석 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 바닥의 신인 저는 바닥이고 분석이니까 오늘 신과 함께 촬영 중이니까 꼭 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과 함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도 1000만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거래자들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에서는 또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가 나눠질 텐데 일단 오늘장 정리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시장에 돌아왔습니다. 내마녀의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할 필요는 역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반등에 성공을 해줬는데 미증시도 역시 반등에 성공한 만큼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한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내마녀의 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오늘 당일 추이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급격하게 매수세를 올리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 들었고 이제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이제 매도를 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았을 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의 물량을 아직 많이 담지 못했고 외국인 비중이 30%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코로나19 재확산이 조금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거리두기 2.5단계도 이제 주말까지만 끝나가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급하게 이제 장 막판에 담는 모습입니다. 이러하다면 사람들이 미증시의 조정에 급락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물량을 잘 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개파락으로 시작한다 그래도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면서 내가 있는 섹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잡히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신다면 손절을 하지 않아도 익절을 하지 않아도 조금 더 나은 수익으로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코로나19 2.5단계가 거의 끝나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2.5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된다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2.5단계가 연장되고 다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갭 하락으로는 시작을 하겠지만 그 기회를 이용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아직 담지 못한 바스켓을 채우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나 하단을 조금 여유롭게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급등 종목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실적이 있고 좋은 기업, 그런 기업들에서는 조금 버티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 그리고 코로나19가 연장될 경우에 2.5단계 조치가 연장될 경우에는 또 어떤 조치 취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석의 신에 이어서 바닥의 신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김선희 위원님, 이제 배트맨 나오셔서 네. 계속 호통치셨잖아요. 네네. 제발 인버스 하지 마세요. 시장 잘 갈 겁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도 잘 갔습니다. 네, 이미 뭐 나스닥 비롯해서 상당히 좀 며칠 동안 흔들렸기 때문에 네. 오늘 코드라프 리칭데이 전혀 상관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동시효과 때 코스피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었지만 크게 영향은 안 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뉴욕 증시의 선물 상황 자체가 약간 좀 밀리기는 하거든요. 지금요? 근데, 예, 살짝 밀립니다. 한 0.5 정도 밀리긴 하는데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니까 또 원체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또 현상이라 보여지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가 사실 어제 자리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경우에는 네. 지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봤을 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들이 단기적으로 10% 이상 빠질 경우 그 이상은 폭락장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빠졌을 때가 한 10% 간당간당한 사이였고 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이 약간 돌림이 나온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뉴욕 증시가 지금 선물은 약간 밀리긴 하지만 반등 쪽 후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근데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보고 저는 내일 시장에서 기관들이 이제 좀 매수로 돌아오면서 대응을 할 가능성 기관들이 지금 계속 던지는데 그래도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어요, 사실. 네. 내마녀의 날 갔잖아요.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나라는. 기관들이 더 이상 핑계댈 게 없습니다. 안 좋은 이슈 없어요. 다시 새로운 마음을 시작해야죠. 앞으로 연말까지 달려주셔야 돼요. 그럼 팔아야 되냐? 오늘 5천원 가게 판 거 정신 차리고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매수 들어오면서 개인들 물량 뺏어가 보자고요, 한번. 누가 얘기나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장 초반부터 굉장히 즐거웠던 하루였지만 마지막에 약간의 코스피의 동시효과 때 하락 빼고는 괜찮았고 그냥 관전 포커스는 내일 시장에서 기관들이 어떻게 행보를 할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바닥에 계신 저희 김선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요. 내일 시장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배트맨 저희 1부, 2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대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도 노란톡 이용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신과 함께 합니다. 천만 영화처럼 노란톡 1000명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김선윤 위원님 특히나 노란톡에서 이벤트 많이들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김선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든든한 두 분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 내일장도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주식 생활 주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식 투자로 금태족 되기. 네, 금융사에서 나온 금퇴족으로 사는 법 보고서를 봤습니다. 금퇴족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저는 해당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100세 세상 정말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 금퇴족이 되기 위한 투자 종목들 부탁드립니다. 네, 금퇴족 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50대 이상의 퇴직자 가운데 스스로도 노후 자금이 충분히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합니다. 네, 그냥 한마디로 부자네요, 부자. 부자.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끊겼는데 충분히 앞으로 남은 여생에 충분한 돈이 있다 이런 말인데 그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시는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가능할까요? 금퇴족 되기?
말씀하셨듯이 네. 부자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야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투자할 시드 머니가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게 없다고 하면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태족 같은 경우에는 조금 소외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신과 함께라면 적은 시드 머니더라도 함께 차곡차곡 모아간다면 네.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금태를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저희 카톡방에 보면 네.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젊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네, 지금부터 금태를 위해서 함께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금태족을 위해서 가져온 부분은 그린 뉴딜과 수소차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린 뉴딜과 수소차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제가 최근에 그린 뉴딜과 수소차에서 서울경제TV를 자주 보시는 분이라면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유보금이 회사에 많이 쌓여 있어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곳간을 잘 채워놓은 기업이고 수소 추출 원천 기술인 수소 리포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야말로 앞으로 수소 시대 그린 뉴딜을 장악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기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매출과 수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면 향후 10년 또는 20년 금태족을 위한 준비로서는 만족스럽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힌트들 저희가 들어봤는데 이 종목이 무엇인지는 잠시 뒤 이어지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이랑 또 서울경제TV 쭉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우리 분석에 계신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목들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1부에서는 종목명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부까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진정한 바닥에 계신 김선윤 위원님, 네. 금태족 부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태족 해당되세요? 그거를 어떻게 제 입으로 아직 퇴직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맞네요. 그래도 좀 그려지는 게 있잖아요. 있기야 있죠. 네. 있기야 있는데 자 일단 금태족이 되고 싶으시다면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노란 톡방 서울경제TV 김선윤 허반석 같이 있습니다. 방이 같이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좋은 좀 결과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반도체 주와 초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떤 걸 봐야 되냐 말씀드리고 있죠.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 그 가운데서 반도체 부품주를 봐야 된다. 왜? 5G 다 좋아요. 전기차 다 좋은데 고평가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요. 그냥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실적 까보면은 상반기 안 좋았어요. 하반기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반도체 관련인데 정말 실적이 좋습니다. 자,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4배 정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살짝 넘을 수도 있고. 그리고 ROE 52, ROIC 73. 대충 이것만 곱해서 영업이익이랑 곱해만 줘도 시총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상장 당시 기간 수요 공모가가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주가 현재 10,000원 초반대입니다. 충분하게 매력도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 드릴 거 제대로 된 거 완전 저평가된 거 드려야지만 사시더라도 물리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태족을 위한 종목 사두고 많이 먹고 나오고 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 또 수익 내시고 잘 가져가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따가 2부 때 또 제가 시원하게 공개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특히나 퀴즈의 주인공이 저희 바닥에 계신 김선윤 위원님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가격 메리트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눈치가 빠른 분들은 어떤 종목일지 좀 감이 바로 오셨을 것 같아요. 2부에 퀴즈가 나갈 예정인데요. 이제 정답은 2부에 맞춰주시면 되고 그 퀴즈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과연 바닥에 계신 김선윤 위원님께서 2부에서 대공개할 종목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008 2번 열어두고 있고요. 1번 힘스, 2번
2번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과연 1번일지 2번일지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잠시만요. 왜 1번에 힘주시고 2번에는 이렇게 톤을 깔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혀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좀 아니었는데 힌트 드리는 것 같은데. 1번 힘스, 2번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 근데 어떤 종목인지 알아도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맞습니다, 모르면 맞습니다. 안 되잖아요. 2부까지 꼭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의원님들의 종목 힌트들 들어봤고 퀴즈까지 준비했으니까 저희 다음 코너로 이동해 봐야겠죠? 트레이딩 Q&A 시간 만나보시죠. 네, 오늘 트레이딩 Q&A 시간 좀 글로벌한 이슈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 따따상 지금이라도 들어갈까라는 주제입니다. 따상이라는 게 이제 신규 상장한 주식이 한 번에 이제 30%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하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단숨에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공모 청약 그런 규모도 58조 원이나 되고 굉장히 이슈가 많은데 이 게임즈가 올라오면서 또 다른 게임주들도 수혜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NC소프트나 넷마블 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것보다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과연 얼마까지 갈 것인가, 따상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장외 시장에서 사신 분들도 수익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 게임즈가 SK 바이오팜의 상한가 기록을 이제 넘을 것인가, 내일 그리고 모레 다음 주까지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본인들의 보유 종목을 제쳐두고 카카오 게임즈의 상한가의 매수 대기 잔량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를 이제 가격적으로 이제 보기에는 이미 이제 많은 보고서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NC소프트나 넷마블처럼 PER을 30배 정도 적용을 해가지고 네.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본다고 하면 뭐 4만 원 언저리 절대적으로 5만 원 미만이다라는 이야기 보고서가 이미 많이들 발표가 되고 있지만 오늘 따상으로 시작을 해서 네. 이제 결국에는 오늘 종가가 62,400원으로 끝났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매수 잔량이 300만 주 이상, 3천만 주인가요? 이상 이제 네.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는 시장이 이제는 숫자나 객관적 지표보다는 욕심 또는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돈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끝까지 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매수 창구를 보면 교보증권에서 굉장히 큰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수 상위 증권사를 보면 교보증권이 38만 주가 넘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증권사들을 보면 6만 주, 19,000주, 10만 주가 안 되는데 유독 교보증권에서는 38만 주 이상의 수급이 매수가 잡혀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두고서 어마어마한 큰 손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뭐 증권사에 맡겼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상한가에 오늘 상장 첫날이기 때문에 시가가 잡히고 나서 상한가 가는 그 순간에 9시 이후에 분명히 이 매수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62,400원에. 네. 그 시간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여했다는 것은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다음 날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고조시켜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상한가가 처음으로 풀리는 날, 그 날까지는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 바이오팜 차트를 한번 보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한가가 처음으로 풀리는 날, 긴 윗꼬리를 달고 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때는 욕심보다는 수익 실현을 하는 모습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NC소프트나 넷마블 같은 경우 PER 30배를 적용했을 때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주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 게임에 대한 불안한 분석들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객관적인 지표나 숫자보다도
일단은 상한가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언제쯤 풀리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즐기셨으면 보유자분들은 즐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의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 될까요? 카카오 게임즈가 NC소프트나 넷마블처럼 PER 30배를 적용했을 때 45,000원 미만이었습니다. 네, 그런 분석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객관적 지표보다 오늘 상장한 이 카카오 게임즈 교보증권에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대량 매수를 신속하게 넣었다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본다면 상한가가 언제 풀리는가 그때를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을 좀 잘 트래킹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선윤 위원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과연 카카오 게임즈 몇 번이나 갈까요, 위원님? 제가 지난주에 저희 6시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주유소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3번 얘기했고 우리 이제 이정수 멘토님께서 5번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누가 맞을까요? 자, 누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제 3번 가면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는 가격이 좀 나오게 되죠. 내일까지는 거의 뭐 큰 무리가 없는 이상 오늘 쌓여있던 가격이 한 1조 9천억 가량이 한 3천만 원 주 쌓여주면서 잘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내일도 이 정도 물량 자체는 좀 쌓여있지 않을까. 한 2조 원 가까운 물량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고 SK 바이오팜이 상한가 2번 완벽하게 잠기고 3번째는 약간 풀렸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25%를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정도의 흐름은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사실 카카오 게임즈의 현재 이 주가 수준 뭐 고평가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힘의 돈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주식시장 어떻게 합니까? 선물처럼 합니다. 사람들 뭐 안 봅니다. 가격만 보고. 그러니까 24,000원이었던 게 48,000원, 62,400원 갔죠. SK 바이오팜은 거의 2배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싸게 느낌을 갈 수가 있고요. 급하게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3번은 좀 가지 않을까. 내일까지는 볼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부터 해서 조금 카카오 게임즈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대응 가장 쉽습니다. 상한가가 풀리기 전에는 파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네. 무조건 상한가가 풀리면 팔았다. 그건 인정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풀리지 않는 한 던지지 마세요. 제발 던지지 마세요. 네. 다 같이 힘을 모아야지 또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잖아요. 다 더 갔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되게 좋은 게 자주 요즘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증시의 선물 같은 종목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날이었냐면 카카오 게임 청약 대금 환불 날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증시로 유입되면서 1조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개인들이. 그리고 오늘 상장하면서 못 산 종목들. 어제 뉴욕 증시 뭐 흐름 그전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오면서 또 어떻게 해요? 어제도 또 올라가는 모습, 오늘도 들어오는 모습. 이래저래 조금은 카카오 게임즈가 국내 증시 선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타이밍만 잘 맞는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뭐 잘 터진다면 20만 원도 갈 수 있겠지만 우선은 안전하게 한 3번, 4번 정도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상한가에는 어떻게 털면 안 된다. 이렇게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해주셨죠. 지난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 카카오 게임즈 청약이 마치 선물 같은 종목이 아닌가,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정말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 장 속에서 이 자금들이 풀렸을 때 또 다른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종목이다. 갖고 계신 분들 꼭 던지지 마시고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JP모건 정면 충돌, 주가 향방은? 이라는 주제인데요. JP모건이 셀트리온의 주가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강하게 반발했죠. 네, 맞습니다. 셀트리온 현재 종가가 29만 8,500원인데 목표가를 19만 원대로 조정을 해서 아마 많은 셀트리온 주주분들께서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또 이외에도 제약바이오 종목 갖고 있는 분들까지 염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 JP모건이 이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셀트리온은 즉각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주고 오늘 2시에도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등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래도 업계 매출 1위가 셀트리온, 2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올라선 만큼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JP모건이 이제 셀트리온의 반박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안 할지가 이제 또 다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3사 합병을 앞두고 있고 3사 합병에 대해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너에게 좀 더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러한 JP모건의 이런 보고서나 이러한 이야기들로 인해서 관심이 집중될수록 주주들을 향한 모습이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되고 주주를 위한 정책이 좀 더 부각되면 부각되지 오히려 더 여론을 악화시킬 모습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3사 합병까지 이어가는 모습으로 한번 보유자분들은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짧게 볼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생산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나 여타 기업들이 셀트리온의 업무, 생산 이런 부분을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CMO 기업은 굉장히 집중해야 될 섹터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지금 JP모건 이 사태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시끌벅적해질수록 주주들과 시장에 주목을 받을수록 오히려 더 주주 친화적인 그리고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더 주가는 더 안전하고 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3사 합병까지 이 주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보유자분들은 그 이후에 치료제나 백신의 수주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이 사태를 바라봤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신선한 시각인데요. 오히려 이렇게 JP모건이 언급함으로써 셀트리온에게 조명이 딱 켜졌고, 이런 이슈를 활용해서 또 셀트리온 패밀리의 3사 합병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간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에 조금 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유럽 쪽으로부터 이제 CMO 계약, 수주 계약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주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는 의견 쪽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 셀트리윤으로 불렸던 저희 김선윤 위원님의 네.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이슈? 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고 싶냐라고 좀 묻고 싶네요. 네. 얼마나 사고 싶으면 주가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싶냐? 역시 셀트리 이윤입니다. 조금 굉장히 좀 짜증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왜 우리나라 와서 이러고 있는 거야 도대체. 그냥 그쪽 가서 하세요. 네. 모더나도 많고 화이자도 있고 돈들 많은데 왜 우리나라 와서 이러는 겁니까? 자, 지금 상황 보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자, 지금 셀트리온 대응이 어땠죠? JP에서 뭐가 결과 나오자마자 뭐래요? 보고서 나오자마자 뭐래요? 바로 긴급 간담회 해버리잖아요. 네, 애널리스트 간담회 해버리잖아요. 방어하겠다 적극적으로. 주가 자체가 바로 밀려버리다가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바로 올려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아직은 안 나왔었지만 제약이나 헬스케어는 바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서정진 회장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그 옛날 셀트리온이 얼마 때? 3만 원일 때 제가 이 종목 10만 원 갖다 외치는 그때 다른 방송에서 제가 서울경제 있을 때 이거를 추천하는 전문가 이런 나쁜 전문가라면서 그냥 욕을 하시고 저한테 그렇게까지 하시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갔잖아요, 주가. 제가 말한 대로. 그때 당시에 뭐였죠? 공매도 세력과 싸웠던 게 서정진 회장입니다. 자, 지금 상황 JP모건 싸우는 거, 자, 그 당시에는 덩치가 작았지만 지금의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덩치가 세계적인 회사로 커져 있습니다. JP모건이랑 싸움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의지를 바로 보였잖아요. 하루도 안 미뤘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긴급 간담회 할 테니까 다 헤쳐모여. 상황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유럽 쪽에 진행하는 거, 전 세계적 글로벌 쪽 나가는 제품들, 램시만 다 좋습니다. 매출학대가 나오는 거고 그냥 성장통일 뿐이에요. 배가 아픈 성장통. 왜요? 자국계 기업보다 더 좋은 기술과 더 좋은 매출이 나는 흐름이 나오는 걸 미연에 방지한다고 저는 볼 수가 없어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매출이 그만큼 떴잖아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은 그냥 단순하게 성장통으로서 여기서 잠깐 그냥 쉬어가는, 그간 오르지 않으니 올라가기 직전에 좀 사고 싶은, 조만간 튀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사고 싶은 외국계 분들의 발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고
끝까지 좋은 수익 나시고 전고점 넘어가는 흐름이 있을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외국계 매도는 왜 나오나? 외국계들은 외국계 보고서 따라 하니까 매도가 하는 거죠.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반등 다시 나올 테니까 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이든 아니면 좀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든 모두 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이슈 일단락을 지어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은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벌써 코로나19가 이제 창궐하고 나서 우리 증시가 지금 2020년에 거의 지금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경제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신 분들 많습니다. 뭐 유동성 장세다, 동학 개미 운동이다 이야기 정말 많았잖아요. 앞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위원님? 자,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개인들이 증시로 자금 유입을 하는데 네. 한 달에 평균적으로 4조에서 7조가량의 자금들이 계속 유입이 될 것이다. 자, 언제까지? 내년까지 계속된다. 자, 금리를 어떻게 미국에서 인상 내년까지 안 합니다. 오늘 유럽의 ECB 정책회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10일이에요. 거기서 마찬가지로 정책회의 유지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장에서의 뉴욕 증시의 행보 자체가 유럽발 행보와 맞춰서 약간의 흐름 자체가 오장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뉴욕 증시가 오늘 선물 자체가 약간 밀려 출발하지만 상승 쪽으로 갈 거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백신에 나오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이 백신의 시점 자체가. 그런데 나오고 있죠. 천천히 나오고 있죠. 근데 하나 조금 신기한 거는 중국이 종식 선언을 한다는 거. 이거는 네. 조금 아이러니하지만 어찌됐든 전 세계 현재 백신 트렌드 자체는 완성이 돼 가고 있고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가 런던에서 임상에 대한 약간의 불안감을 보여줬지만 그거 아니다. 근데 임상이라는 게 사실 잠깐 멈췄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SK케미칼 바로 급등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보고 이거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재밌는 수익 났잖아요. 자, 이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악재를 어떻게든 싸게 사기 위한 조금 발악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보다는 걱정을 기회로 보셔야 되고 이 기회를 활용하셔서 하반기, 내년에 큰 수익.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10년 동안 지금 돈 버셔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없을 거고 만약에 우리 금태조를 하셨는데 네. 조금 나이가 드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돈 많이 벌어 두셔야지만 노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식시장에 참여하셔야 되고요. 이미 똑똑한 우리 개인 투자분들, 동학개미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봐요. 잘하고 계시고 투자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저희 설경TV와 같이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정신이 번쩍 드네요. 여러분, 만약에 금퇴족 되고 싶다 생각만 하셨던 분들은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까지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 이렇게 우리 증시가 앞으로 최소 내년까지는 이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까지 강조를 해주셨네요. 네, 개인들의 유동성이 이렇게 강합니다. 뭐 코스피가 20조 원, 코스닥에서는 25조 원 거래하고 있고 또 고객 예탁금은 59조 원가량의 또 이렇게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개인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코로나 이후에 개인들이 시장에 많이 들어온다. 코로나 이후 이제 부동산 정책도 여기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 때문에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에 있던 자금들이 급속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파트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5만 원 밑에서 잡고 싶어하는 어마어마한 개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는 몇몇 분들도 적금을 깨고 아파트를 팔아서 삼성전자를 5만 원 밑에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저도 놀라운 것들은 그분들께서 아파트를 팔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면 되지 않느냐. 삼성이라는 말이 붙으면 안전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분들은 묻지 마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적중을 한 분들도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국내에서는 조금 이제 잦아드는 모습 속에서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여행, 카지노,
크루즈, 소비, 경기 민감주 쪽으로의 시장이 조금 옮겨가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가 언택트에 몸을 담고 있지만 이제는 시선은 컨택트에 두어야 한다. 네. 언택트에 지금 우리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지만 컨택트의 종목으로 갈아타기를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조금씩은 옮겨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누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렸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CMO 기업이죠. 위탁 생산 기업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도 집중을 한 부분, 보유자라면 연말까지 그 이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위탁 생산 수주를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들고 가 볼만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실적이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반영될 때까지도 CMO 기업들은 전망을 좋게 보아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짚어볼 곳은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이죠. 그중에서 디지털 뉴딜도 있고 그린 뉴딜도 있는데 이 뉴딜 정책에서도 어느 종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수소차나 풍력, 태양광 이쪽을 보면 이미 고점을 형성한 기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보유자분들은 그 부분에서 즐기시면 되는 건데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해서 고점에서 따라 들어갔다가는 여지없이 깊은 조정이 나올 때 고통을 받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시지 않았지만 신재생에너지나 그린 뉴딜, 수소,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부분으로 들어가실 분들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차라리 종목을 보지 말고 에너지 관련 ETF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리고 ETF를 매수하실 때는 지수 추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한다. 괜히 고점에 있는 종목 하나 에너지 관련된 기업,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관련 부분 들어갔다가 고통 당하시지 마시고 나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 금태족이 되고 싶은데 여유 자금이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실 때 ETF, 에너지 관련 ETF를 지수가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겁니다. 미증시가 빠졌을 때 갑작스럽게 하루 빠졌다고 그 다음날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나라 지수 조정이 얼마나 깊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확 들어가지 마시고 에너지 ETF를 사실 때도 장기적 관점으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조선해운중공업 쪽도 LNG 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항만에 올라가는 개방형 스크류를 쓰는 그런 선박들이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해양 오염이나 에너지 쪽에서도 친환경 쪽으로 선박도 바뀌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 안 받고 있거든요. 입항을 안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선해운 강국이잖아요. 그럼 그 중공업, 조선해운 쪽에서도 상승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태족 하시는 분들 단타 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가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은 내가 월급이 있으니까 내가 급여 생활자니까 앞으로 더 나는 이것을 묻어두고 내가 퇴직한 이후에 조금씩 수익을 보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한번 그린 뉴딜, CMO, 조선해운중공업까지 그렇게 한번 가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경기 민감주하고 에너지 ETF 상품 추천해 주셨고 제가 짧게 참 궁금한 게 많았는데 사실 이 CMO 계약에 있어서 삼바와 셀트리온 두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수주를 받는 위주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제약을 개발하는 위주라고 들어서 사실 CMO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두 종목을 산다면 이 둘 중에 어느 종목을 사는 게 좀 더 유리할지.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을 골라라라는 질문보다는 아닙니까? 네. 조정 시에 어느 종목을 들어갈 것인가, 어느 종목이 더 깊게 조정이 나왔나, 그때 타이밍을 보시면 되는데 두 종목 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접근 가능한데 조금 더 영악하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어느 종목이 조정 나왔나 두 종목을 분산 투자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깊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두 종목을 번갈아 가던가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셀트리온 쪽에 한번 보는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3공장이 완성이 되면 이제 그 생산 능력이 19만 리터에서 46만 리터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리터가 생산 가능한 여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고를 때에도 기쁜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네.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산 투자 참 현명한 깔끔한 대답이었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좀 글로벌한 질문이에요.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주식 수석 전략가인 피터 오펜하이머가요,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갈 이유 10가지를 꼽으면서 이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가 앞으로 갈 이유에 대한 10가지 이유겠지만 우리 증시도 앞으로 뉴욕 증시만큼이나 그 이상으로 잘 갈 수 있는 이유들이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강하게 상승 쪽에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이 10가지 이유를 잘 녹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선윤 위원님, 이 네. 이야기 어떻게 수긍하세요? 네, 이걸 이제 오늘 어제부터 얘기가 돌았던 건데 솔직히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딱 보면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 나오죠.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높은 밸류에이션임에도 뭐 낮은 위험성이 있고 정부의 지원, 정책 지원 정말 좋죠.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뭐 실적 향상도 있고 또 제로 금리에 대한 부분, 그렇죠? 리스크 프리미엄에 대한 하락. 다 그냥 몸소 체험하고 아시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또 말씀드렸고 다른 전문가님들도 계속적으로 상승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경기 회복, 경제에 대한 회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모두가 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기 회복, 경제 회복이 첫 번째 우선 조건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사실 몇몇 주식들은 이미 밸류에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사실 애플과 삼성전자 비교해 본다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전체 증시의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훨씬 큽니다. 자, 그런데 실적을 비교해 본다면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특히 외국계에서 왜 셀트리온을 공격을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밸류에이션만 따져본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실적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차이 3배가 넘어갑니다. 삼바가 훨씬 높다고요. 그럼 삼바를 공격해야지. 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을 공격해?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들.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자꾸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자금을 빼고자 자국으로 빼고자 이건 그냥 음모론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 그 정도로 좋은 거고 국내 시장 자체가. 그래서 특히나 외국계에서 미국 특히 뉴욕의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어디가 이득을 봅니까? 신흥국 증시로의 자금이 몰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중에서 우리나라 특히나 강합니다. 그러면 홍콩에 자금 넣을 거예요? 안 넣잖아요. 홍콩 어떻게 자금 다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홍콩에 유수한 기관들 어디 들어와요? 우리나라로 다 들어오고 있죠. 자, 코로나에 제일 안전한 국가입니다. 검증이 됐잖아요. 더 이상 뭐 북한과의 관계성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고요. 더 이상 그거는 리스크 요인이 아니에요. 이미 인정이 된 상황들. 그래서 이래저래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골드만삭스에서 관심주를 체크를 했어요. 우선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렉스페이크 테크놀로지라고 데이터 관리와 보안 쪽이랑 그다음에 올 아메리칸 파이프라인이라고 원유와 천연가스 저장 시스템 에너지 쪽을 봤고요. 그리고 헬스 의료 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회사 요 세 가지 회사를 내놓았습니다. 내놓았어요. 여기서 이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그러면 관련주들은 뭐가 있냐면 우선은 데이터 관리 보안 쪽으로 본다면 삼성 SDS와 다우기술과 더존 비주온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셨죠?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유와 천연가스 저장 시스템 에너지를 본다면 NK 그리고 한국카본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스 의료 서비스 관련으로는 인바디, 유비케어 그리고 비트컴퓨터, 네오팩트 등이 있으니까 이 종목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천천히 대응을 하신다면은 꽤나 앞으로의 조금 뉴욕에서 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종목들이 따라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보고서 아래서 있었던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도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종목들도 꼽아주셨습니다. 이런 관심 종목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증시 강세장의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네, 증시 강세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또 댓글에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글로 적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현재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다시 재발하지 않고 재확산하지 않고 진정세로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더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산업 그리고 경기가 모두 다 위축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제로금리 그리고 통화정책, 돈을 이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인상될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돈을 뿌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루 한시 빨리 이 코로나 사태를 안정시키자라는 부분으로 모든 역량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치료제와 백신이 차차 나온다고 하니 그 시점에 맞춰서 코로나 재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돌아서고 그 이후에 달러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결국엔 금값이 다시 안정세를 찾아야 되겠죠. 금값이 안정화가 돌아서고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금리를 인상하는 그 시기까지 이러한 순환이 어느 정도 이어져야 한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미국의 시장이, 미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또 하나 있죠. 11월 달 미 대선도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으니 네. 그 시기에는 조금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이러한 달러와 금값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의 여부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나간다고 하면 강세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 그 부분을 한번 주의 깊게 지켜보시면서 강세장의 끝이 어딜까라는 부분 달러화의 강세 그까지 그리고 금리가 인상할 때 그런 부분까지 그 시기를 어느 정도 가늠하면서 나의 주식 보유 비중을 관리하시면 어느 정도 조금 팁으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사실 조금 먼 이야기라고 느껴지는 게 최근에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발표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금리가 앞으로 2, 3년 정도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좀 증시가 강세장일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는데. 그렇죠. 네. 미 연준에서 이야기한 것이 금리 인상은 네. 당장에 일어나지 않을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먼 미래가 어느 정도냐?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에서 8년까지도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세장이고 돈을 벌어야 하고 좋은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네, 금리 인상은 아직 먼 미래의 일이다라는 워딩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적어도 2년에서 길게는 5년에서 8년까지도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금값, 달러의 가치, 그 부분, 그리고 코로나 글로벌 재확산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가. 그 중간에 미 대선이 있고 그 사이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이 부분들, 달러화와 금값, 이 두 가지는 꼭 챙겨보면서 언제가 끝일까, 이 버블의 끝이 어딜까 그런 부분들. 아직은 그러나 테슬라가 20% 이상 떨어졌다가 다시 10% 이상 올라가는 부분들 아직까지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부분들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짚어보면서 투자해보면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지금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달러 인덱스부터 금값까지 여러 부분에서 체크를 해주시면서 정말 전 세계 시황을 함께 보시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왜 분석해 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허반석 위원님과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허반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같은 날카로운 분석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요. 이렇게 해외 시장부터 우리 국내 증시까지 이야기를 쭉 해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2부에서 이어질 퀴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종목들도 곧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더욱더 기대되네요. 그죠? 맞습니다. 힘스와 네오룩스 두 가지로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잠시 뒤에 2부에 공개가 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2부에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